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남양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의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점, 소름 끼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서운 점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 염두에 두고 대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무서운 점, 카리스마가 아니라 칼이스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왜 알아보냐? 남양 에피소드라서 무더위에 한번 읽어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잠재적으로 무의식으로 여러분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소름 끼치는 치가 떨리는 무서운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카드 선택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 나의 심성과 가장 닮은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선택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운 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때가 되었을 때는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치가 떨릴 정도로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서려져 있는, 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도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 왜 알아보냐? 날씨가 더운 관계로 한번 재미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건드리지 말라고 재미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그룹 1번 분들. 여러분들 그룹 1번 분들, 여러분들 봤을 때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거 있죠. 또 또라이 막. 우리 또라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그럼 어쩌라는 또라이냐는 거예요. 어쩌라는 건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다 갖다가 맞춰야 줘야지 이 그룹 1번 분들이 만족을 하는 것인지, 내지는 어쩌자고 저러는 건지, 아연실색.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연실색하게 만들면 정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죠. 버튼이 눌러졌을 때겠죠. 트리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상황을 진짜로 만드는데, 이게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소용돌이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태풍하고 똑같은 거죠. 내지는 어떤 원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다 빨려 들어가요.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두려운 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뒤 안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그걸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룹 1번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당채 그 원심력으로 만들어내는 끈기, 내지는 지구력, 내지는 똥꼬집으로 만들어내는 때까지 가지 않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겠죠. 여러분들 열받게 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뒤를 안 돌아보기 시작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풀이니 나무니 강아지니 고양이니 다 빨려 들어가요. 그 안으로. 얘기 나오죠. 얘긴 다시 나오죠.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자, 내가 내 뜻한 바로 되고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지력을 다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에 가까워요. 뭐 우리가 뭐 주먹 다짐한다고 예를 들자면, 뭐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게 두려운 건가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삼국지에 나올 만한 얘기인 거죠. 병법 같은 거겠죠. 근데 병법이 생즉사, 사즉생. 내가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은 내가 마음 먹었거든. 내가 죽어서라도 이 부분을 해내겠다라고 여러분들 트리거가 된 상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요. 왜 사냐?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얻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명제도 아닌 거예요. 생직사 사직생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뭔가 트리거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분노를 느꼈든 내지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인 것 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리 보존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여러분들 면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현시키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이 침해가 됐다. 내 기술력이든 그 면이든 뭐든 간에 우리 뭐 인생에서 시시비비는 뭐 사방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랬을 때 무엇인가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골탕을 먹었다라든지 내지는 누군가가 그것을 진짜 본의 아니게 나한테 뭐 침을 뱉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평가절하를 한다든가 상황의 질을 떨어뜨려 놨다든가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주변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뿅 하고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런 사람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여러분들의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의 트리거는 이미 된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또 얘기는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자폭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만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상복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든 당신이겠죠. 이 어떤 특정 인물,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내지는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다 나는 뭐라 그럴까 초토화시키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황을 틀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그 상황이 이게 굉장히 병법이나 전략 전술처럼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능에 따르는 건데 전략 전술인 거죠. 타자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나 내지는 침해당했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트리거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뭔가를 트리거 시키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트리거를 만약에 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첨언으로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게 지금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뭔가 침해가 당했거나 내지는 도리 없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욕을 먹는다든가 내지는 평가절하 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거겠죠. 내지는 나는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체를 뭉뚱그려 다 문제로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방골기질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네요. 그 말이 맞네요. 뭔가 이게 태풍의 눈처럼 다 빨아당기는 게 아니라 뭐 강아지고 소금 뭐 고양이고 다 빨아들여서 그냥 나중에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 있는데 방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건데도 시시건건 사사건건 무슨 일이건 간에 다 뭐든지 다 회자시켜가지고 상황을 거기다 다 집어 던져놔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봤을 때는요. 하세요 이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종종 하시는 방법인 것처럼 느껴져요. 필요할 때는 송환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처럼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주변을 초토화시켜 놓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겠죠. 왜냐면 일단은 뭔가 잘 진행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짢아진다든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앙심을 품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뭐 어떤 상황에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트리거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 트리거가 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던져 넣어가지고 나 좋다고 걱정하지 마. 나는 이래도 괜찮으니까. 난 밥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단식 투쟁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전 국토에 있는 농가 밭을 다 불질러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난 괜찮아. 그건 내 사정이야. 여러분들만의 사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신념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살라가면서 뭘 하는 그런 문제, 살신성인 같이 불살라서 뭘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키자고 그 의지력으로 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난 상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만족하니까 전 국토에 있는 농가밭을 다 불질러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식량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게 더 두려운 건 거예요.
여러분들도 굶어 죽을 수 있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지가 세워진다면. 내가 세워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만회하는 것들이 상당한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앙심을 품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냐는 거, 그런 건 당연히 포함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 줄 몰라 하는 일종의 뭐랄까, 여러분들의 이게 저력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든가, 내지는 그것은 오해였다고 생각하든,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지는 침해당했다, 권리를 뺏겼다, 도난당했다, 무엇이든 간에요. 내지는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 소중한 건데 내 거를 뺏긴 거죠. 제가 얘기해드렸죠. 내 건데 뺏기는 것들이에요. 내 거라고 응당 생각했는데 그게 추상적이든 피지컬하든 머티리얼적이든, 근데 저한테는 지금 봤을 땐 머티리얼적인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물질적인 것들. 뭐 사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물질적인 걸 수도 있겠죠. 사랑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관계성에서 가져다주는 무궁무진한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를 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두려운 점인 거예요. 굉장히 얘기는 지금 나오듯이 약간은 톡식하거나 사악한 걸 수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다 응당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땐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놈 저러고도 남을 놈이다 라고 약간은 그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거나, 내지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의지나 저력이라고 해서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놈인 거예요. 노션인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형평성이 깨지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어떤 것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더 역지사지로 더 불합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거 뺏어갔어. 내가 농사 지은 거 당신이 가져갔어? 세금으로 가져갔어? 알았어. 그러면 나는 전 국토에 있는 농가 밭을 다 불질러가지고 없애버리겠어. 내지는 태풍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초토화시키겠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초토화시키겠어. 그러면 나는 속이 시원해. 아니, 그러면 그룹 1번 분들, 당신은 그러면은 먹을 게 없어지잖아. 어쨌든 나 알 바 아니야. 난 노 코멘트.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서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착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데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계획, 실행 능력이 느껴져요. 착착착착.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이게. 뭔가 피지컬하다기보다는요, 정서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드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하는 것이 흡사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약속한 약속처럼 느껴져요. 난 그렇게 할 거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질문이 아닌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볼까요? 이 부분을. 사랑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 내 건데. 응당 내 건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공포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게 그게 해답은 아니라고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아셨죠? 봤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게 첨언입니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내 뜻과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제스처나 익스프레션을 안 해줄 수도 있죠. 내지는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을 되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되돌려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시게 되잖아요. 연연했다라고 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공격성을 띨 수가 있겠죠. 화가 나든가 답답하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가 나거나 답답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사랑이 깨졌거나 내지는 잃어버렸거나 강탈당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끝났어. 파토야. 손절하겠어. 내지는 손절하겠다는 말로만 손절하겠다라고 하지 실제로 어떻게든 다시 이어갖다 붙이려고 하세요. 지금 보면. 사랑의 해넷은 그렇다고요. 지금 보면. 나머지는 내가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결의, 고집, 똥꼬집 이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똥꼬집은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가질 수가 없으니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겠어라고 하는데 내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 편 들어주겠지. 나의 사랑을 어쨌든 간에 이게 좀 톡식한 제스처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모래성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겠지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냐면요. 이 얘기는 좀 더 따로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의 어떤 시선 끌기처럼 뭔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고 고소하는 거 있잖아요. 나 밥 안 먹어 이러는 것처럼 고소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소하는 것들은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상황을 진전시키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다운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불굴의 실존, 이렇게 전략 병법에 가까운 이 불굴의 의지가 그게 사람들한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능히 줄 수 있는데 그 타이밍만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랬을 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때 불합리하거나 이랬을 때 내지는 거기에 대한 승리 전략이나 윈윈 전략이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거에 침해당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은 맞지만요. 사랑에 대해서는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랑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지는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지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건 맞는데 더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 건데 내 건지 정말 내 건지 내 거가 맞는지 내 거가 된다면 언제쯤 내 거가 되는 건지 내지는 내 거가 내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거에 맞는지 뱅글뱅글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여기 제가 이게 무슨 표현이 무슨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냐면요. 사랑하고 잘 나아가다가 또 봤을 때는 뭔가 이것도 역지사지인 거예요. 이거 잘 나가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뭔가가 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가 안 맞았을 때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게. 하지만 수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뭐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겠죠. 싸움을 일으킨다던가. 내지는 아예 여러분들이 싸움을 피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후자에 얘기하는 거. 전쟁을 일으키는 건 좋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제 리졸브는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다 벙커에 숨어. 쳐들어갔더니 전쟁한다고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온 국민은 다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다 벙커에 숨어 있어.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좀 이 얘기는요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해드릴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지금 남양 에피소드로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양 에피소드로 하는 여러분들의 두려워해야 하는 점인 거예요. 칼 있으마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뭐 농작물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그냥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요. 뒤에 안 봐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지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 무서운 놈,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는 또 칭찬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굴의 의지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 권리든 무엇이든 침해당했거나 내가 잃어버렸거나 뺏긴 거죠. 강탈당한 거겠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강탈당이 일보 직전이다. 예를 들자면 내지는 월권이다. 나한테 넘본다. 사랑이든 뭐든 넘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가 어디 나왔는데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더 파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 상황보단 내가 파도가 더 높아야지 그 상황을 덮죠.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랄까요. 타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가장 뒤돌아보지 않는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근데 집안의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아우, 저 똥꼬치 아무도 못 말린다. 그거만큼 무서운 게 어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저력으로 굉장히 이게 그 폭력적인 거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어. 내지는 리턴 시켜주게, 돌려주겠어, 대갚아주겠어라고 했었을 때,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두렵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당신이? 너가 너 술 한 잔 마시면 다 잊어버릴 거잖아. 내지는 또 뭐 좋은 거, 뭐, 예를 들자면 보게 되면은, 상관도 안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거잖아. 내년 이맘때쯤 됐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 할 거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 어쨌든 간에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되게 쉽게 하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 아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까 초반에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얘기가 더 나오면은, 그러니까 괜시리 이렇게 반골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반골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 얘기 메시지 나오면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이래야 여러분들이 오히려 발 쭉 뻗고 자요. 또 보면. 전 국토에 있는 농가 밭을 다 태웠어요. 왜? 내가 키워놓은 농작물들, 내가 키워놓은 추수한 것들, 누군가가 강탈해 갔거든. 누군가가 뺏어간다고 하거든. 빼앗아간다라고 하거든. 내가 억울해지느니 난 전 국토에 있는 거 다 불질러 버려서 없애버릴 거야. 난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또 재밌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재밌어 하세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발을 쭉 뻗고 자게 하는, 여러분들 진짜 성격 여러분들 성격을 좀 봐야 되겠어요. 다시.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어둠이 와야 광명이 오는 건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가야 광명이 오듯이, 그러면 어둠 빨리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만족감은 빨리 찾아오겠죠. 여러분들 변태신가요, 혹시? 약간 사이콜로지컬한 변태신가요, 혹시? 사이콜로지컬한 변태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너지 좀 볼까요?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리딩 하는 내용은 다 나왔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 정도면.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왔듯이. 이거 볼까요? 이 카드? 그러니까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일종의 뭔가 그런 커넥션인 거예요. 커넥션들. 그러니까 무슨 커넥션이냐면요. 이게 뭐 여러분들 누구를 뭐 유명한 사람 아냐 모르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리딩은 아니고, 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뭔가 넘나드는 어떤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커넥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집도 거기서 나오고 뒤도 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는 뒤 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요. 또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하냐면요. 약간의 이렇게 딜루저널한 것도 맞아요. 딜루저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일종의 기질적인 4차원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4차원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전국토를 다 불질러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다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일견, 뭐랄까, 뭔가 절대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논리적인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여러분들의 심상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 부분은 미지수니까. 또 볼까요? 또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신념 같은 거죠. 지금 얘기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의 머티리얼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지는 물질적인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바운다리들 지켜냈을 때, 침해당했을 때 지켜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고 있지만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발현되는 것들, 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은 뭐랄까요, 좀 스피리추얼한 것들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3차원 세계보다는 4차원 세계의 에너지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래요 저래요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독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한들 결국에 그게 그렇게 표현될 만큼 단순한 논리는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멀티 디멘션한 것들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다면적인 어떤 디멘션에 가깝다는 거예요. 3차원은 약간 3차원에 떨어져서 어떤 실제로 뭐랬을 때 여러분들의 신념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워해야 하는 점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치가 떨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날씨가 덥기에 한 번쯤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 무의식에 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약간은 눈치채고 있는, 생활하면서 눈치챌 수 있죠. 우리가 열받았을 때, 분노를 느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내지는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향이 있다라고 실천에도 옮겼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생 행보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맞닥뜨리면 점화 버튼이 눌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나도 그런 성향이 있다. 근데 그 성향 자체가 조금 히스테릭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리딩 전에 미리 여러분들, 그리고 2번 분들은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피지컬하게 되는 거 있죠. 육탄전들 있죠.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연약해요. 유약해요. 내지는, 저는 폭력은 거부해요. 폭력이라는 것 자체, 전쟁도 싫어해요. 그건 어쩌면 뭔가 우리가 주입받은 어떤 사상이나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가깝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6탄전? 참다가 6탄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6탄전을 갈 때도 굉장히 예를 들자면 히스테릭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잡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거 표현이 그렇습니다. 리딩도 조금은 주제가 과격한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쥐를 코너에 몰아야 되겠죠. 방 한가운데다가 놔두고 쥐 잡겠다고 할 수는 없죠. 일단 코너에 몰아야죠. 어디 뭐 이렇게 덫을 만든다던가 울타리를 친다던가 해가지고 코너에 몰아 세워가지고 잡아야 되겠죠. 손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굉장히 사이컬러지에 가까운 거고요. 코너에 몰아 세우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코너에 몰았을 때 잘 안 잡힐 수 있죠. 잘 안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내지는 도리 없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사건마다 다르겠죠. 내지는 상대방마다 다르겠죠.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안 될 때는 이제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거겠죠. 가장 가까웠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주먹이니까요. 내지는 주변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게 히스테릭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참았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히스테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히스테리아는 아니에요. 히스테리아라기보다는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뭔가 히스테릭 부려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잃어버렸어. 정신이 그냥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바람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됐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나는 뭐 폭력을 싫어하고 하지만 왜 고민하시나요? 이 히스테릭은 그냥 히스테리아죠. 그냥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라는 어원 자체도 굉장히 페미닌한 것들에 가까워요. 페미닌한 일종의 달의 서클
달의 서클의 기인은 일종의 여성성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비하하는 단어죠. 이게 그 어원 자체는 그래요. 히스테리아라는 어원 자체는요. 남자들 보고 히스테릭하다고 얘기 안 하죠. 근데 남자들도 히스테릭 할 수도 있겠죠. 남자 여자 달리 찾아오나요? 히스테리아가?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읽는 리딩이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게 히스테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파괴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야 하는, 마땅히 응당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근데 무엇과 결합이 되어 있냐면요. 무엇과 여러분들의 일종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집착하는 마음,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 마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섹슈얼한 어떤 본능들,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첨예하게 서로가 대립이 되면서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돌아간다기보다는 대립감 관계를 갖다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그게 상황이든지 사건이든지 사람이라면요. 사람이겠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든가 내지는 점화 버튼이 눌러지는 거니까요.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이렇게 부가 되는, 애드업 되는, 부가 되는 어떤 섹슈얼리티들 예를 들자면 내지는 그 사람이 옆구리 쿡쿡 찔렀었는데 이제 와서는 옆구리는커녕 나를 오히려 말랑말랑하게 본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동료나 친구나 뭐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 섹슈얼리티 그 자체는 어쩌면 그냥 매력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그 매력, 어트랙션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리비도에 가까운 어트랙션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세요. 지금 보니까 아세요. 내가 이렇게 뭔가 쳇바퀴 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끌어안고 싶은 거. 이게 뭔가 1등일 수도 있겠죠. 금메달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금메달에 대한 집착이 단순히 그냥 의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의지라고 단순히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이콜로지가 있죠. 그 안에는. 그 의지 이상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망들, 리비도에 가까운 욕망이 있어야지만이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미 얘기해 드렸듯이 좀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해요. 지금 보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불안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아세웠을 때 만약에 그 상대방이든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그게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이 저돌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저돌성이 흡사 뭔가 히스테리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히스테리아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얘기. 일종의 폭력성인 거죠. 그리고 좀 굉장히 페미닌한 에너지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성성도 많이 느껴지는데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는 뭐 남자나 여자가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 다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양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고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떡하니 들어 있어요. 이게. 이런 어떤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의 여러분들의 그 컨트롤 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 가까워요. 우린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그룹 2번분들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룹 2번분들을 제외한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은 이 그룹 2번분들의 허나 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룹 2번분들이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릴까봐, 내지는 배신당할까봐, 내지는 내가 이렇게 될까봐 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과 추측에서 내지는 손가락 사이로 그냥 빠져나갈까봐, 모래알같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호응을 해주면 되는데 호응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상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이게 지금 그림에도 나오죠. 뭔가 누군가가 이제 땅에 파먹고 있죠. 어떤 소중한 거를 지금 땅에다가 묻어놓고 있는지, 마늘밭에다 묻어놓고 있는지 안 보여주려고, 누구한테도 안 쉐어하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걸 땅에다가, 마늘밭에다가 끌어다 묻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문제는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왜 얘기 안 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당신만 가지려고 이렇게 마늘밭에다가 끌어먹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거 묻어놓는 거 오밤중에 가가지고 묻어놓는 거 이거 도대체 뭐야? 나한테 안 보여주는 거 도대체 무엇이야? 나한테 쉐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이렇게 쉐어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징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일종의 끈질김들, 책임감들 굉장히 저한테는 그냥 파라독시칼하게 들려요. 이 사건 자체를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물건도 집어 던지고 히스테릭에 가깝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경찰 오고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뭐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사람들 막 와서 구경하고 약간 이런 것까지 발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서 가지 말아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드는 그런 리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그들 판단인 거고요. 사법부 판단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쉐어를 하면 이렇게 생겨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어떤 여러분들의 소외감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의 책임의식에서 소외감이든 책임의식이든 지금 다 같이 한 뭉텅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요. 그게 더 여러분들을 정말 짐짓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낌새라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오만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돌봐주려고 하는 거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고 동시에 내가 케어해 주려고 하는 거고 책임지려고 하는 거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풍미를 느끼려고 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를 이용해서 나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풍미를 이용해봐 맛봐봐 즐겨봐 쾌락을 느껴봐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뭐랄까 굉장히 섹시한 어떤 일종의 뭔가 앵거, 분노인데 이거를 사람들을 누군가는 어뷰징 한다는 거예요. 착취한다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리딩 전반에 제가 지금 깔린 함의가 굉장히 지금 딱 뚜렷하게는 안 보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연인 관계나 가족들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 파트너십 같은 가족들. 버릴 때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내가 당신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그 저변에 그 히스테리아가 깔려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떻게 버리냐라고 했었을 때는 나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은 단어까지는 안 나오잖아. 파괴돼야 된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그냥 밀물처럼 막 튀어져 나오는데 그 튀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퍼부어져 나오는 거죠. 막 토하듯이 이렇게 퍼부어져서 나오는 그 찰나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잘못 맞닥뜨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보다는 그 상대방 분들이 더 공경에 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일종의 여러분들의 뭐랄까 그 도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러는 거가 뭐 그렇게 무섭다라고 무서워서 치가 떨린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을 이제 다시 또 리트랙트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고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걸 분노가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를 다시 리트랙트 시켜야 나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를 찾으려면 정점, 끝점에 가까운 히스테릭을 부려야 된다. 히스테리아에 가까운 어떤 폭력성이나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네가 훔쳐갔었으니까 당신이 가져갔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서 되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망신도 나는 뭐 주저하지 않겠다 내지는 망신을 당하게 하겠다 내지는 망신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게 당신이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이 당신이 인정하게 만들겠다. 당신이 하는 것은 자체는 사기였다. 뭐 별별 말이 지금 다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얘기는 조금은 앞서서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빠져나갈까봐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내 신의를 저버렸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거 딱 배신이라고 국한짓기 전에는요, 국한짓기 전에 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일견의 컨트롤하는 파워 다이내믹에 대한 어떤 컨트롤에 대한 여러분들의 욕망이 더 느껴져요. 두려움보다는. 여러분들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아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굉장히 소프트해, 굉장히 인성이 좋아, 내지는 뭐 인품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던들 지금 봤을 때는 내가 이게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정답인지 아닌지 재차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재차 답을 주면 되겠죠. 제가 이 아까 마늘밭 얘기해 드렸죠. 거기 숨겨놓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흔쾌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일 커지고 안 커지고를 보는 리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치를 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읽고 있죠. 날씨 더울 때. 그랬을 때 이 상대방 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정이 있는지, 동정심이 있는지, 신의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의구심보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벌이는 그 행각 자체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지점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일이 공식화되지도 않았고 사건 터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카드 내용, 이 스프레드로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홍군형 내야 돼 라고 해석은 되지만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되기 이전에, 공식화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먼저 선수 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들, 지역사회가 봤었을 땐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어떤 일촉즉발의 여러분들의 두려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들 어쨌든 간에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스크라잉 하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그 왜 점성술사들 이렇게 유리 구슬 놓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죠, 막. 그 이제 빛과 바이브레이션을 읽는 어떤 일종의 점성술인데, 이건 이제 카토만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읽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광이나 오라를 읽는 건데, 수정 구슬을 가지고요. 근데 이 스크라잉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거울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크라잉에 가깝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퍼져나오는 모든 징후들은 직설 화법은 없어요. 읽는 자의 직관에 따르는 거겠죠. 근데 그게 직관이 그날따라 굉장히 흐트러져 있다든가, 바이브레이션이 맞지 않는다든가, 프리퀀시가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 스크라잉 자체가. 또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는 이게 사람 잡는 거를 더 두려워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약간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연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셨다면 조금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최근의 일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배신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내지는 그럴까봐 두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신도 저한테는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요, 배신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뭐랄까,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본질적인 어떤 항거나 저항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도리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항거나 저항. 근데 그것에 대한 표현법 자체가 너무 히스테릭에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 빛 자체 있잖아요. 밝은 빛들. 이렇게 스크라잉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밝은 빛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밝은 빛 자체 있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안고 있었을 때 있죠. 그때 더 두렵지 않을까요? 끌어안고 있는 거 자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에 가깝냐. 그건 조금 패시브하지 않냐. 난 이미 패시브하다. 난 타의적이다. 여러분들 타의적이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이 리딩 전체의 메시지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타의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겉모습을 봤을 때 인품 좋다고 해서 소프트하게 생겼다고 해서 내지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뭐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내 것들, 나의 어떤 어나토미를 지키겠다, 나의 어떤 사고방식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김새랑 성격하고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서 누가 나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기대치가 있든 이쁨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든 그건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런 수순에서 여러분들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요. 그렇게 될까봐, 내지는 날 사랑하지 아니할까봐, 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까봐, 신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예를 들자면 내지는 나한테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내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종의 히스테리아라면 여러분들 빛을 쳐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빛, 태양이죠. 빛. 그 태양 그 자체를 쳐다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 사물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다크존에, 이 반대는 다크존에 가깝죠. 다크존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 남들이 알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감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내지는 그들이 나한테 감추는 것들. 그건 다크존이죠. 다크존보다는 여러분들 오히려 명명백백 드러나 보이는 눈문에 가까운 것들만 쳐다보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서운 점을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왜 알아보냐? 그냥 여름에 더우니까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말랑말랑하게 보지 말라고 어쩌면 알아봐야 되는 리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여러분들의 무서운 점, 무서운 지점들. 절대로 말랑말랑하게 보면 안 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떤 일격을 가할 수가 있겠죠. 일격을 가했을 때는 우리가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분들이겠죠.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그룹 3번 분들은 약간 지금 요 리딩 시작을 하면서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면서 약간 기묘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약간 극과 극이 약간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큰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작은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약간의 심리적인 어떤 딜레마가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8월달 좀 들어서서 8월 한 3일쯤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내지는 조금 기묘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어떤 기술을 연마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덕후급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고 커리어에 대한 어떤 완벽함을 이렇게 그룹 3번분들 전체죠. 어떤 커리어나 내지는 본인의 덕망이나 명성을 위해서 완벽한 어떤 완벽주의가 많이 느껴져요. 이 완벽주의에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내지는 계속 우리가 프로그레스를 가하다 보면 드라이브를 가하다 보면 본인 뜻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시야가 굉장히 편협해질 수도 있어요. 그 편협함이 나쁘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그 편협함으로 기인한 역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점들 내지는 사람들이 공연하게 하는 헛짓거리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헛짓거리들이나 내지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으름들 내지는 무능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후자 쪽 작은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건 뭐냐면 이건 뭐 그룹 3번 분들 전체에 대해서도 조금 어드바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하는 거 말고 또 더 잘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뭐 암벽 등반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내지는 어떤 종이접기의 뭐
전문가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스티뮬리가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많은 스티뮬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것저것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야채나 뭐 음식물에 대한 어떤 영양분에 대해서 내가 섭렵해서 나만의 어떤 거의 프로급의 아마추어가 돼서 내가 먹는 식단은, 내지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식단은, 내지는 내가 이렇게 연마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주변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풀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식선상에서, 내지는 또 여러분들 관심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어떤 폴백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마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시리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과몰입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은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얘기는 메시지에서 나오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판단하는 것들이 짜다든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평가받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그냥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이제 다른 여러분들 말고 다른 그룹 분들은 당연히 어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뭔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액션 취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주먹 다짐을 한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어. 예를 들자면 뭐 술 먹고 남봉꾼이 돼. 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 두려워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언정,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반에 어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억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근데 그건 두려운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내가 상대 안 하는 거에 가깝지 않냐라고 하는데, 얘긴 나오죠. 이건 두려운 거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치도 있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같이 살고 있는데 상관 안 해.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또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걸 또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것도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잘 대해주면 좋겠건만, 그 상황조차도, 그 살얼음판 같은 상황조차도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평가를 한다든가 벼르고 있다든가 하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응집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존재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방 안에 딱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 문을 딱 열고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봤을 때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냐는 거예요. 얘기는 나오죠. 이 분석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석하는 그 능력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편파적인 분석이에요. 맞는 말인데 편파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요량이라는 게 있죠. 내지는 운신의 폭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운신의 폭이라기보다는 어떤 요량 같은 거겠죠. 예를 들자면은, 봐준다든지 하는 게 없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본질에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법령이나 강령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재자로 보여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은. 요즘 시대의 독재자겠죠. 옛날 시대의 독재자들은 예를 들자면요, 일단 프로파간다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이컬러지에 가까운, 사이컬러지컬한 것에 가까운 독재자인 거예요. 굉장히 끓이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얘기는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변 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무엇인가 이제 또 몰아붙이는 어떤 게임을 하겠죠. 내지는 여러분들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또 몰아붙일 수가 있겠죠. 이걸 더 할 수가 있겠죠. 2배, 3배 가중시켜서 한다면 정말 두려운, 진짜 치가 떨리게 두려운 어떤
행동, 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봤을 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두 사람들이 두렵거나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있고 싶지 않거나 같이 있고 싶지 않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보여져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성격이 뭐 예를 들자면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뭐 까탈스러우니까 내지는 완벽하니까 내지는 그만큼의 지성이 따라주니까 내지는 그만큼 아는 게 많으니까 내지는 그만큼 뭔가 경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민주사회에서의 어떤 정형화된 논리 있잖아요. 민주적인 생각으로 하게 우리를 세뇌시켜 놓은 게 있죠. 사회가. 형평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션에 가까운 형평성을 여러분들이 따와서 빙자해서 알고 언더스탠딩을 한 상태에서 하는 일종의 편파성이 가장 두려워요. 지금 보면.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주먹 다짐이 아니니까 이게 뭐가 두려워. 내가 핵폭탄 터트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두려워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요즘에. 사이컬로지컬하게 우리가 워페어를 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 그 얘기 듣죠? 전쟁 다음에 우리 사이컬로지컬 워페어라 그러죠. 외신 같은 거 들어보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폭삭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사이컬로지컬한 워페어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힘든 성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여러분들 원래 이렇지는 않아요. 이러라고 이런 성격은 아니세요. 이러라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막 두려워서 치가 떨리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재능인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 있잖아요. 떨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떨고 있는 분들의 뭐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그러니까 1번. 애당초 그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그게 노션 자체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의 노션이라고 하니까 사회의 어떤 뭐랄까 노션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회의 어떤 놈이니까 소셜 놈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일견 받아들여야 하는 놈이니까 노션이니까 그걸 따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 일 했었어야지. 당신이 이 일 여기까지 했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했었어야지. 실적을 여기까지 올렸어야지. 성적을 여기까지 올렸었어야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했었어야지. 살을 뺐어야지. 내지는 뚱뚱하지 말았어야지. 내지는 금메달 땄었어야지. 내지는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맞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만 문 열고 탁 나타나면은 굉장히 이제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트리거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두렵게 만드는지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할 때는 그 두려움 그 자체는 내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 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1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은 보여지는데요. 그들이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노션 자체가 여러분들이 펼치는 그 맥락 자체는 다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그 맥락에 딱 부여되는 사람은 맞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빈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빈자. 여러 가지 이유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지성이 안 따라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너무 커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껄끄럽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펼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약간은 뭐라 그러죠? 이 파워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룹 3번 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명제다. 이거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들이 봤을 때는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내지는 당위성을 찾는 것 자체가 내지는 반발하는 것 자체가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 변칙 수법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이겨버리겠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나는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또 계속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 리딩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두렵게 하는 그 살벌한 그 공격성이나 예를 들자면 두려워하는 그런 성깔들,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미 그들한테는 굉장히 봤을 때는 넘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톨이라고 얘기해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흥미로워 보이긴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안함도 찾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사람, 내지는 나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나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내지는 떨어뜨려 놓고 싶어. 내지는 그들을 그냥 소외시킬 수는 없으니까 같이는 가되 내가 상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덕이 있어가지고 생각해줘서 하는 어떤 스탠스인데 그들이 봤을 땐 더 큰 벽이나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제 이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성 자체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비단 그러면 또 어떤 집단이나 이런 데서 펼치는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의지일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요. 지금 아까 초반에 얘기해드렸지 작은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도 적용시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조용히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꿈꾸길래? 무엇을 계획하길래?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는 우리는 아는데 그렇다면 왜 고요한 건지 아니 지금 봤을 때는요 고요해도 걱정인 거예요. 고요하게 있는 것도 고요한데 왜 고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 고요함이 왜 크게 들리냐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게 우리는 왜 자꾸만 신경이 쓰이냐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었는데 아니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사색하고 있었는데 책 보고 있었는데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왜 그것들이 다 왜 오히려 역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왈가왈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사람들이 말랑말랑하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게 안 보여지고 나의 어떤 본능이나 에너지적인 면으로 내가 이렇게 발현할 수가 있는지가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부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궁금하셨던 것처럼 보여져요. 무엇을 내가 이렇게 하길래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은유적으로도 내지는 직간접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아신들 지금 봤을 때는 계속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 성취는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 성취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까요? 편파성이니 형평성이니 다 좋아요. 하지만 그거의 전제가 무엇이죠? 애널라이즈 하는 거겠죠. 분석하는 거겠죠. 사고하는 거겠죠. 지성을 이용해가지고. 포커스 하는 거겠죠. 그 포커스 애널라이즈 왜 할까요?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출세가도나 여러분들의 명성이나 여러분들의 성취, 여러분들의 금메달, 여러분들의 덕망, 내지는 면을 세우는 걸 수도 있겠죠. 면을 세우는 것들. 작게는. 나가선 금메달일 수 있겠지만. 덕망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 상황에 내가 가 있는 그 조건, 주어진 조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어쩌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 컨트롤을 해야 돼. 이 못 믿을 상황이거든, 여기가. 난 못 믿겠거든. 내가 여기를 믿고 어떻게 있어. 흡사 늪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그들을 믿고 내가 집을 짓겠다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어쩌면 차라리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그냥 조용하니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적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상태처럼 보여져요.
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게 봤을 때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전해드릴게요. 이들이 일부러 무엇인가 해태하거나 안 하거나 나태한 건 아니라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분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이렇게 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들 사이에, 이들은 봤을 때는 이미 저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지금 어떤 다이나믹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구심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나아가서는요, 지금 작은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좀 프로급의 아머추어틱한 어떤 것들을, 기술을 연마해서 백업으로, 폴백이 생겼을 때, 내가 후퇴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재다능한 어떤 다른 재능도 연마하시는 것에 힘을 가하시게 되면 어쩌면 조금은 이런 어떤, 예를 들자면 약간의 여러분들의 이런 딜레마일 수 있거든요. 이 폴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당면했었을 때 이게 의지를 불태우면서 다시 모티베이션을 찾기가 좋다는 거예요.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무술을 배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봤을 때는 무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핸들링 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만약에라도 작은 포션을 차지하시면, 이 도대체 작은 포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나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은 뭐라 그러죠? 지금 사회에 약간 환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나 나쁘지 않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 뭘 하긴 하는데 굉장히 나 스스로의 어떤 사사로운 울타리를 굉장히 나는 연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히키코모리 같이,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심한 앙심이나 이런 것들, 역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발전과 예를 들자면 나의 책임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했건만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나는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땐 그건 정말로 그죠, 액시던트죠.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가 없어졌다?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심으로 내가 지금, 내지는 분노심이든지 내지는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예를 들자면 현자처럼 세월을 낚으면서 좀 조용히 있고 싶다. 내지는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든지 학교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자처럼 좀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라도 이 리딩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두려운 사람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는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폴백 얘기해 드렸죠. 다른 어떤 다재다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술을 연마하세요. 그 기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기술이 아니겠죠. 취미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취미이지만 거의 아예 프로급의 어떤 취미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스케이트보드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무술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무술에 대한 고유단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뭐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요리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요리를 배우던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꼭 배우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무슨 기술이든 간에요. 근데 무술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승님한테 배워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연마를 하신다면요, 이게 어떤 솔루션으로 작용할지는 반드시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마음이 레이싱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지금 그룹 3번 분들 전체 다 그래요. 사실은 레이싱 하는 거 있죠. 리딩 시점에선 지금 지나간 날짜인데 7월 21일, 22일, 23일에 어떠셨나요? 이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그러면 그 미스테이크 그 자체 있죠.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요. 급한 마음에, 내지는 조급하고 짜잘한 마음에 이상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이상한 디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대가가 너무나도 나중에는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가를 치른 것도 모를 수 있는 것도 운명이에요. 사실은. 그 대가를 치른 게 내가 응당 받아야 되는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우리가 기회 날려버린 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응당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회였어야 되는데 발현돼야 되는 기회인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가 막힌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겠죠. 에너지 리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는 거겠죠. 응당 이제는 버물려져 가지고 받아야 되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 버린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깝깝한 마음에, 내지는 비약적인 마음에, 그들을 쳐다봤던 나를 쳐다봤던 비약적인 마음에. 그래서 제가 8월 3일을 다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때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8월 3일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여러분들도 변칙 수법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백 했었을 때 내가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카리스마나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종의 어떤 폭력성이든 내지는 어떤 따끔한 홍군형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내가 무섭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좀 더 다른 어떤 앵글의 어떤 사고방식이겠죠. 철학이겠죠. 무술에서 주는 어떤 삶의 철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학습이나 다른 어떤 카테고리가 주는 일종의 삶의 어떤 은유적인 철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받아준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질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려운 게 아니겠죠. 어마어마하다, 울티메이트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으로 보여지겠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서운 점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무서워서 소름 끼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왜 알아보냐?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서운 점, 독한 점보다는 좀 무서운 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건드리면 안 되는 지점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서워지는지, 너무 무서워서 소름 끼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그 소름 끼치는 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그만 떠들고. 살짝 뜸이 들어지는데 역시 여러분들 혹시 무슨 범죄 스릴러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르포르타지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볼까요? 약간 그러니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심취하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1번. 그게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 무서운 점은 아닐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건드려 버렸을 때, 진짜 본의 아니게 내지는 의도를 갖고 건드려 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뻔히 드러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는 생각은 조금은 안 들어요. 봤었을 때. 근데 약간의 저한테는요. 그래, 알았다. 당신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음받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보내주마. 이번에는. 하지만 놔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주변에 안다면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다면 어머 성인군자네 내지는 인품이 좋으네 저런 걸 다 감내해내고 참 인품이 좋으시네 라고 칭찬을 해준들 여러분들 안에서는 앙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벌건 대낮에 나한테 저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드러났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약간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비밀을 얘기해줬는데 누군가가 폭로를 해버린다든가 했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놔버려요. 그러니까 놔둬요. 가만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쟁여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이 더 무서운 거죠. 폭탄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두려운 거겠죠. 근데 그 사람 모르죠. 그렇게 해버리고 본의 아니게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내가 도망가게 그냥 놔버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들 여러분들의 그 앙심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이게 막 얼마나 그게
불협화음을 만들었고 불법인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이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동일 인물이 내지는 어떤 유사한 짓을 미래에 또 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면, 내지는 그 과거에 그 도망간 인물이 내지는 쓱 사라져버리고 입 싹 닦은 사람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는 오냐 날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놔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뻔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찌할 도리 없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그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이나 상황이 다시 어느 수순에서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냐 때는 잘 만났다라고 하고 벼르고 계시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때 그 벼르는 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폭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차라리 그 뭐 유사한 사건을 다시 겪는다든가, 내지는 그 과거에 그 인물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눈앞에 떡하니 서서 배시시 웃었을 때, 여러분들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말로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말로 그냥 맞닥뜨렸을 때. 근데 다시 맞닥뜨리는 그 시점하고 처음 그 이벤트나 그 인시던트가 일어나는 사건 그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걸 곱씹고 거기에 대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짜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그 범죄나 미제 사건이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 뭐 다룬 다큐멘터리 상당히 많죠. 그들의 전적들, 이력들, 그들의 애모들, 그들이 하는 어떤 일종의 사건 습관들, 범죄를 저지르는 습관들,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시는데, 왜 파악하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 나 범죄 추리물 안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땐 그 추리물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르포르타지나 다큐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possibility, 가능성을 점쳐봐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은, 뭐, 크게 내가 어떻게 한 방을 먹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을 무시했다든지, 내지는 여러분들 명예에 스크래치를 냈다든지, 내지는 여러분들 가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행동을 했다든지,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 있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의를 저버린다든지, 내지는 여러분들 격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 수순에 맞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상당한 앙심이 느껴지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겠죠. 내지는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제일 많이 느껴지고요.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대한 어떤 감정이나 내지는 우정을 되돌려주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런 기분을 느껴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배신감은 아닌데 그냥 배신감에서 그냥 앙심으로 바로 가버리시는데, 흡사 범죄 추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실제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또 일어나든가, 이 과거의 인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배시시 웃거나, 내지는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알짱거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폭발성은 점점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압력 밥솥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언더톤 같이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언더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눈치를 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누구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치를 떠는 나머지, 내지는 그 사건에서 잊고 싶은 나머지 말은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 그룹 4번분들 밑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색감과 분위기가 굉장히 두렵다? 무섭다?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피지컬한 거 있죠.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그런 어떤 상상을 하냐라고 하신다면,
그런 상상도 실제로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건 뭐 불을 질러버리겠다. 예를 들자면 내지는 뭔가 폭발을 시켜버리겠다. 폐가나 흉가 어딘 끌고 가가지고 뭔가 단죄를 하겠다. 악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특히 저한테는 많이 느껴지는 게 연인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앙심이나 내지는 분노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준 악몽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다시 당신한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제일 지금 두려운 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폭탄 들고 있을 때 있죠. 그냥 다음 비슷한 사건 또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는 완전히 대진노, 분노, 내지는 예를 들자면 비슷한 사건인데 그 사람한테 너무 과하게 내가 그냥 리액션 해버렸어. 본의 아니게. 어떤 것을 내가 도난을 당했는데 누군지도 뻔히 알아. 놔줬는데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뭔가 도난당하는 사건을 잃어버린 사건, 연인을 잃어버린다든지 내가 소중한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잃어버린 사건이 다시 맞닥뜨렸을 때는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과거에 그랬듯이 내가 혼자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으로는 찹찹한 마음, 복잡한 마음, 한심한 마음, 내지는 내가 고립감 같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지언정 그냥 보내줬듯이 이번에도 내가 그냥 보내줘야지, 또 그냥 시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경중이 작은 사건만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악몽처럼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냉혈한으로 변하네요. 거의. 냉혈한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을 그냥 다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내가 다시 맞닥뜨렸을 때는 두 번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내지는 내가 되돌려주겠다. 저한테는 되돌려준다라기보다는요, 피지컬하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섭렵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무엇인가 되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실제로 범죄 다큐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본바, 수년간, 다년간 본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일종의 뭐랄까, 덕후 기질도 많이 느껴져요.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봤을 땐 상당히 사이콜로지컬한 것도 많이 느껴져요. 분노에 가까운 사이콜로지 있죠. 분노에 가까운 정신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애모를 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피지컬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일종의, 이 단어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소시오 기질처럼 굉장히 한 방에 내가 해결하고 치고 빠지겠다. 한번 생각을 했으면 나는 거기서 물러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뼈아프게 아픈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내가 고롭겠다. 이거 계속 쳇바퀴 도는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었을 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좀 놔주고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잃고 가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언더톤 자체가 계속 일상생활에서 흐른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인고의 세월 동안의 질타, 내지는 분괴, 내지는 여러분들의 그 몰두함 자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더 다크존으로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첨언인데, 여러분들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것들, 건강, 내 마음의 건강함, 내지는 내 정신적인 건강함, 내 사이콜로지의 건강함, 내 생활의 어떤 유료함에 대한 건강함을 좀 잃을 수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나는 짐처럼 안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쾌하게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이게 상쇄가 되려면요, 다른 방법론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 이런 어떤 성격적인 특질에 대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뉴트럴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역으로 저는 제안하는 게, 그냥 재미로 그냥 사건을 불고 터지게 만드세요. 예를 들자면, 이 상대방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다는 식으로 골려주는 거나 놀려주는 거 있죠. 내지는 골탕 먹이거나.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상쇄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핏대 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강렬하게 주장을 한다면 그냥 듣는 것보다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의식이나 내지는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대토론을 벌인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식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일종의 뭐랄까 이런 에너지를 릴리즈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보내는 거 있죠. 릴리즈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에너지가 릴리즈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빼내지 않는 상태에서 보내주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적재되게 마련이죠. 적재되었다가 나는 바르게 있어야지. 나는 바르게 있어야지. 종교적인 신념이든 바르게 있어야지. 예쁘게 얘기해야지. 정당하게 얘기해야지. 우월하게 얘기해야지. 그게 맞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은연중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부분이 오히려 이거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잘난 척들 내지는 그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 내지는 본인 스스로의 얘기들이 굉장히 함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랬을 때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도를 갖고 의도를 갖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 골탕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오히려 당신의 어떤 종교적인 철학이나 의식을 내가 한번 깨버리겠어. 한번 당신 말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식으로 내가 의식을 깨버리겠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와서 깨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면도 이렇게 옳게 얘기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싶은 그 반골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그 반골 기질을 릴리즈 시키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난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반항할 거야. 나 정부에 반항하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난 아닌 건 아닌 거를 내 전문 지식은 없지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펼치겠다. 내지는 행동을 하겠다. 내지는 저항하겠다. 반항하겠다. 아닌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건 모르겠지만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세금을 올리는 건 반대인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반대야.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내지는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공익적인 수단을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 이외에 전문적으로 나는 왜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난 반대야. 그러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릴리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상당히 여러분들 날씨도 더운데 굉장히 이렇게 안고 계세요. 흡사 앙심같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앙심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 앙심을 갖고 오랫동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존심이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이고들, 여러분들의 잘난 면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성숙한 면들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걸 그렇게 앙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게 관계성이 연인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홀려놓고 도망갔다. 난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채팅만 주구장창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들려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채팅만 하고 별별 약속은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앙심 품지 마시고요. 애당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수려하다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싸움을 시비를 거는 거였다. 내지는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는 거였다라고 했을 땐 화내지 마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대인 거. 내가 그 사람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 아닌 반대는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조금 바꾸신다면 애당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파워 다이나믹이나 파워 밸런스에 대해서 타겟이 되지는 않겠죠.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볼까요? 저한테 지금 조금 더 이거 첨언드리자면 이거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첨언이 여러분들 그 범죄 다큐 많이 보시는 거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애모에 대해서 연구한다든가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시리얼 킬러들 뭐 연쇄살인범들 나는 이해가 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들을 연구하는 게 좋아, 재밌어, 어머나 세상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쁘다고 얘기해드린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취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이콜로지적인 어떤 취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뭔가 파워 다이나믹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크한 파워에 대한 언더톤이 많이 느껴지는데 능히 그렇게 상황을 여러분들이 씁쓸하게 만들어 놓던가 내지는 앙심을 품게 약간은 만들어 놓는 어떤 분들도 실제로 느껴져요. 실제로. 근데 이분들도 지금 봤을 때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이분들도 지금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 관심이나 이런 어떤 파워에 대한 어떤 갈증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아집이 많이 느껴져요. 그 아집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뭔가, 그러니까 언더토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물 밖에서 봤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우리 그 울돌목 같이 바다 안으로 살짝만 들어갔을 때는요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 있어요. 밖에서는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빨려 들어가게 자기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분들이 조금 느껴져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첨언으로 얘기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내지는 이런 사람들의 다가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볼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뭔가 동호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때가 되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잠이 아니죠. 사람에서 뭔가 내가 변형돼가지고 이들을 어떻게든 하겠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있죠. 다큐에서 보셨든 어디서 보셨든 간에 뭐 방화를 한다든지 내지는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내지는 차 브레이크를 잘라버린다든지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을 잘라버린다든지 해서 뭐 본의 아닌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다든지 내지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워 자체가 굉장히 어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여러분들의 언더톤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점이 두려운 지점인지 무서운 지점인지 알아보는 리딩이고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치가 떨리는 그런 지점, 싸늘해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점인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종종 힌트는 느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쫙 깔려 있다. 문득 잊어버릴 듯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나?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지나가지는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 조금은 곱씹고 리뷰하고 평가하고 이발리에이션 해보고 애널라이즈 하는 거 있죠. 뭔가 분석은 아닌데 약간 다시 파헤쳐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격적인 특질에. 그러다 보면 무슨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사건을 직면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타자들이 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 당사자가 봤을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안 드러났었을 수도 있겠죠.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집처럼 꽁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여러분들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분노보다는요. 어떤 사건의 계기라기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념과 집착으로 점점 똘똘똘똘 뭉쳐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뭉쳐졌을 때는 점점 눈덩이처럼 견고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종교적인 신념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안에 골자 안에 코어에는 여러분들의 독선 내지는 아집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제가 그거를 독선과 아집인 부분을 안 좋게 표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뭐 공산주의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민주주의에 사는데 내가 공산주의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만의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어떤 일종의 추상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사고방식하고 추상적이지만 뭔가 이데올로지 같이 뭔가 여러분들이 믿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일해요. 기관에서 일하는데 이 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수용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설파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동작용이 많이 느껴져요. 반동으로. 부지불식간에 반동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뭐랄까 타이밍상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느껴져요.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 있죠. 저런 면이 있었어? 그룹 5번 분들이?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너무 그 불합리한 지점이나 내지는 여러분들 신념에 반의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목도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랬을 땐 적재되어 가지고 튀어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반항심이든 정의로움이든 내지는 거기에 대한 앙심이든 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저한테는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신념 같은 거예요. 죽음의 에너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무엇인가 무슨 일은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룹 5번 분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 안에 큰 집단 안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같이 기관이나 내지는 어떤 종교 집단이나 어쨌든 간에 무슨 어떤 거기에 대한 다이나믹이 느껴져요. 그 안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갈 법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점점 버튼이 눌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몸서리 쳐지는 배척당했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항상 뭔가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항상 여러분들 직업에 관련하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이겠죠. 캐릭터를 건드려 놓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면은 당연히 어떤 그 직업군에 관련한 여러분들 커리어나 비전에 관련한 것들을 건드려 놓는다든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자식이야 내지는 내가 엄마야 뭐 아빠야 부모야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나의 역할 모델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전한다든지 항거를 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든지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일종의 뭔가 종교적인 신념 같은 어떤 것들 있죠. 본질적인 어떤 심상을 건드려 놓는데 그 심상이 여러분들이 그 심상을 그러면은 누그러뜨리면서 꺾어요. 휘던가 꺾어서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뿅 하고 만들어내.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5번 분들 보면. 정말로 달짝지근한 그런 에너지인데 뭔가 이런 일이 닥치거나 내지는 내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스위치 버튼이 있다 보니까 이 버튼 계속 누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꺾어가지고 조금 과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남양 특집으로 그냥 들어주시고요. 꺾어서 뭔가 이게 종교적인 어떤 신념처럼 설파하기 시작해요. 회귀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게 얘기가. 흡사 저한테는 말처럼 많이 느껴져요. 말 말고 돌만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구두적인 거 말고 그 회귀되거나 돌돌돌돌 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쓱하니 얘기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인 어떤 네거티브한 커멘트들이에요. 그게 말이 돌아요. 끈덕지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긴 망할 수 있어. 지구는 내일 망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구는 망할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건 뭐 별로 임팩트가 없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실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뭐 기관이나 이런 데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나 앙심을 품게 되거나 내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들은 망할 거야. 이러하기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회자를 시키기 시작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정상까지 조금씩 올라가듯이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얘기들이 일견 봤을 때는 처음에는 못 믿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끈덕진 거나 내지는 경고함들 내지는 당위성들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세상에서는 당위성 있게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것들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징벌적인 어떤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흡사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식으로 조금씩 그렇죠. 얘기 이제 나오죠. 아이고. 조금씩 이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퍼뜨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일종의 프로파간다인데 뭐 종교적인 프로파간다라고 해야 되는지 뭔가 유언비어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면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전체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겟으로 보고 있는 그 집단 안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흡사 도가니탕처럼 흡사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걸 팽배하게 만드는 거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릴게요. 팽배하게.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염세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염세적으로 그들이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적재를 시키냐, 여러분들이. 조금씩.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나이 많은 노인분이 상정상을 야금야금 올라가듯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져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전변에 깔려있다. 그들이 웃음을 잃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흡사 우리 뭔가 종교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들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오멘 같은 거 있잖아. 내일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망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지는 저 사람이 오늘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오늘 미팅은 굉장히 형편없을 거야. 굉장히 나빠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멀쩡해요. 오히려. 점점 여러분들은 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은 굉장히 어둠 속에 먹구름 속에 가둬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뚝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놀라운 기술이 있어요. 허나 나는 즐거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즐거워. 내지는 나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고 있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몇 달 전에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울한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우울한 거를 같이 이렇게 내가 목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하는 걸 내가 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만이라도 잘 지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역으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야금야금 뭔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은 어떤 인물이 있겠죠. 이렇게 뒤흔드는. 여러분들 괜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사악해진다든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내지는 슈퍼 빌런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자극 지점을 줘서 여러분들을 꺾어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의지를 꺾어놓는 거. 난 이걸 믿었는데
이젠 더 이상 못 믿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난 사랑을 믿었는데 더 이상 못 믿어. 나는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영원히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걸 꺾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꺾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의지를 꺾어 놓고 내 희망을 꺾어 놓고 내 믿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뺏어가 놓고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한테 버튼인 거예요. 그게 버튼을 눌러줬을 땐 그 어떤 주요 타겟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50명이든 간에 그 타겟이 점점 그 골자 안에 흐르는 것들이 흩어져 가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흩어져 가게. 나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5번 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뤄줘도 상관없는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볼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여러분들의 아주, 뭐랄까, 아주 어둡고 굉장히 현실적인 말인데 굉장히 암울하고 약간은 저주스러운, 하루 이틀 만에 또 끝나지도 않아요. 오늘 막 열받았으니까 내가 우악 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나는 그냥,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회식하고 나니까 싹 다 잊어버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 가요. 오랫동안 해요. 야금야금. 흡사 악몽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잘 돼가고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일종의 오맨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뭔가 내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고, 남한테 계속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뭐랄까, 소위 얘기해서 타겟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행복을 묻기 시작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저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요즘 여기 분위기가 정말 안 좋네. 여기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봤을 땐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주술적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을 적국에 보냈어요. 우리가 막 경쟁하는 적국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적국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거기다 보내놔요. 이민 보내놔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사회의 인프라 스트럭처가 굉장히 동요가 올 수 있어요. 사회 동요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간다나 뭐 약간 스파이전 같냐라고. 약간은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나 인텐션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이렇게 갈망된 게, 갈구되었던 게 뺏겼을 때, 부러뜨려졌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 몰라라고 있었을 때는 부지불식간에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술적인 게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들은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회 이상이겠죠. 자기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망령의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뭔가 혼이 빠진 것 같이 느껴지거든. 나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누구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해야 되겠다고 했었을 때, 거기가 기관이든 어떤 집단이든 내지는 여러분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파트너 간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이든 간에 힘은 계속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본인이 그렇게 하셨지만 뭐 저 사람은 안 죽고 잘 사네 라고 굉장히 여러분들은 시니컬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리딩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공공함이 이루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점쳐본다라고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이렇게 심심하니까 한 건 아니겠죠. 심심한 거에서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부질불식간에 했었던 상황이지만 맞닥뜨리는 사람이 봤을 때 맞닥 내지는 그 상대나 그 타겟이 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엄청난 공포심이나 예를 들자면 악몽 그 자체라고 얘기해드릴게요. 이미 여기서 얘기 나오듯이 그렇죠. 악령같이 느껴진다. 뭔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나한테 뭐랄까 뭐가 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느껴져요.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그러면 이걸 실천에 옮기는 뭔가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보진 않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타겟이 되었을 때 그죠? 봤을 때 이 지금 봤을 때 이거 뱀파이어인데 카드 자체는요. 어쨌든 뱀파이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이를 쫓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먹이를 쫓지는 않아요. 그냥 부지불식간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내뿜고 그 바이브레이션에 희생자들은 그냥 영향을 받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겠죠. 이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 저기 몰살시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바이브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내뿜는 거겠죠. 뭔가 조금씩 그 사람한테 영향이 미쳐지게. 그게 일종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고요. 들었으니 귀에서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던가. 내지는 그 네거티브한 생각들, 내지는 그 다크존들 있죠. 어두운 지점,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확대 부각시켜가지고 얘기가 전원을 전해 듣는다든가. 근데 그 말의 원천이 여러분들이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또 다른 부분 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지 좀 볼까요? 이 부분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은 좀 봤을 때는 본인이 모르고 지나갔던 적이 더 많았던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져요. 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들 뭔 생각을 한들 내가 이렇게 뭐라고 생각한들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레슨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한들 뭐 그들이 알까? 라고 생각을 했겠건만 그들은 엄청나게 무엇인가 다른 본인들의 억겁의 에너지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본인들의 딜레마, 소위 얘기하는 카르마들이 있겠죠. 그 카르마와 여러분들의 바이브레이션과 만나가지고 번복이 되었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그 폭발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볼까요? 얼마나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맞닥뜨린 당사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 나오죠. 모르고 지나가요. 그냥 나는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요 사람 저 사람한테 내지는 계속 옹알옹알 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쯔쯔쯔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그게 훈수였던 내지는 뭔가 커멘트였던 내지는 어떤 피드백이었던 내지는 표정이었던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였던 간에 여러분들은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또 인생 살아야지 열심히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나갔던들 그건 어쩌면은 에너지에 아주 다크한 에너지의 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들한테. 그 부분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안 되게 계속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답지 않게. 그러면서 주저하는 생각에서 약간 2차적인 대안으로 계속 이렇게 대안을 찾아가지고 주저하다 보면 대안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자율권과 자치권은 어디로 간 데 없고 다른 사람들 어떤 특정 인물한테 자꾸만 의지를 한다든가 내지는 주저함들 내지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당사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